여러분 안녕하세요. NBA를 바싹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오늘도 알찬 경기 리뷰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이번 플레이오프 열일해주고 계신 최영길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28일이었죠.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뉴욕 닉스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4차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130대 121로 인디애나가 승리하면서 시리즈 스코어 3대1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주요 스탯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고평가의 아이콘이죠.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32점, 15어시스트,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양팀 포함 최다 득점자 및 트리플 더블을 실책 없이 작성했는데요. 이날 할리버튼은 NBA 플레이오프에서 30점 이상, 15개 어시스트 이상, 10개 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한 NBA 역사상 세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오스카 로버트슨, 니콜라 요키치에 이어 세 번째 기록입니다. 반면 뉴욕은 브런슨이 31점, 타운스가 24점으로 원투퍼치가 55점을 합작했지만 패배하면서 말 그대로 탈락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1쿼터가 약간 접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인디애나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한 게 페이스가 너무 빨랐어요. 네. 1쿼터에만 40득점 이상을 늘렸죠. 43대 35. 뉴욕이 이런 페이스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지난 경기에서 인디애나 페인이 페이스 다운이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페이스 다운을 안 하고 계속 몰아붙인다면은 인디애나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경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뉴욕은 3차전 잘했던 부분들을 이번 경기 다시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일단 미첼 로빈슨을 선발로 올렸고 타운스와 투빅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시아트를 벤치로 내리면서 벤치 코트에서도 역동성을 보존하려는 계획을 고수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인디애나가 페이스를 떨구질 않았어요. 이게 상대보다 더 빠른 팀이다 보니까 속공 대응이 늦어지는 걸 집요하게 공략해서 앞서 나갔는데 이 구간 가장 이득을 본 선수가 파스칼 시아캄이었습니다. 1쿼터에 11점을 기록했는데 도움 수비가 없거나 속공에서 1대1로 모든 야투를 기록했고 이 모든 득점이 어시스트를 동반한 득점이었어요. 예, 그 뉴욕이 사실 빅라인업으로 나오면은 시아캄의 매치업 상대는 타운스입니다. 타운스죠. 네, 상당히 매치업에서 유리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걸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지난 경기에서 사실 할리버튼이 부진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얼리 오펜스를 적극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예, 뭐 1쿼터에만 해도 뭐 거의 이러다 전반에 트리플 더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페이스였죠. 예, 15득점에 5리바운드 6어시스트. 맞습니다. 뭐 자기 득점도 잘했지만은 어시스트로 뿌려주는 게 정말 이 선수 정말 트랜지션에 최적화돼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일부러 만약에 그 약간 좀 득점 이후의 상황이면은 드래그 스크린이라고 하죠. 네. 트랜지션 상황에서 높은 위치에서 스크린 걸어주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심지어 드래그 스크린을 더블로 걸어주는 경우 더블 드래그 스크린까지 걸어주면서 어떻게든 오늘은 할리버튼의 페이스를 끌어올리는데 인디애나가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할리버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할리버튼이 전반전이 끝났을 때 말씀해주신 대로 이미 더블을 작성했었어요. 20점에 10개 어시스트, 8개 리바운드로 사실 이때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기록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인디애나가 이때 할리버튼 이렇게 쓸 거야. 너네 투빅 쓰면 나 이렇게 한다 라고 예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리버튼의 야투를 찾아보면 다 이제 투맨 게임하고 스위치했을 때 로빈슨이 미스매치인 상태에서 대부분의 야투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할리버튼이 집어넣었던 야투도 보면 그 투맨 게임 했을 때 이 로빈슨이 습관적으로 터너에게 붙으면서 뒤로 빡 쳐져요. 그리고 할리버튼에게 초 와이드 오픈이 생기면서 마치 연습 때 집어넣는 것처럼 3점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 보면 페이스를 빠르게 끌어올리니까 상대 수비 대응이 미숙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할리버튼이 계속 공격하면서 점수를 쌓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은 그래도 접전이었어요. 5점 차였기 69대 64. 이 정도면은 뉴욕이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전반 끝나고 그 TNT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때 스탠 뱅거니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경기 페이스는 이번 플레이오프 네 번째로 빠른 페이스다. 그러면 결국 페이스가 빠른 게 익숙한 팀이 유리할 이기죠. 수 있는 거죠. 네. 5점 차지만은 지난 경기에서 페이스 다운을 해서 이미 패배를 했던 인디애나가 페이스를 늦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4쿼터 가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오늘은 인디애나가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차와 별개로 이미 빠른 무대에 익숙한 팀이 이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이날 로빈슨, 그러니까 투빅으로 나온 선수가 18분 뛰었거든요. 근데 전반에 반 10분 가까이 뛰었고 직전 경기에서 29분을 뛰었는데 그 경기 기준 10분이 줄어들었어요.
후반전은 7분을 뛰었는데 이것도 3쿼터에 다 뛰었고 4쿼터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가 빠른 농구에 적응을 해서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로빈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열세를 많이 노출을 해서 티보도 감독이 빨리 빼버렸죠. 네, 그래서 오늘 뭐 그 페이스가 빨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티보도 감독도 그걸 의식해서 10인 로테이션을 들렸죠. 그동안 안 맞습니다. 썼던 아추아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일단은 벤치가 지난 경기보다는 크게 기대에 못 미쳤다. 딜런 못 라이트가 미쳤어요. 수비는 좋았지만은 약간의 턴오버성 플레이도 나왔었고 득점에서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3점밖에 못 넣고 샤밋 역시 3득점, 3점 하나에 그쳤기 때문에 벤치에서 크게 달라진 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전반 기록을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쓴 선수의 활용폭을 보고 우리 티보도 감독님이 달라졌어요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이제 판단을 한 거잖아요. 로빈슨 쓰니까 로빈슨 공략하네. 타운스 미스매치니까 타운스 공략하네. 좀 발 빠른 선수들을 써야겠다 해서 딜런 라이트 넣고 샤밋 넣었더니 이제 그 선수들을 또 이제 시작하면 공략을 하면서 좀 어쨌든 점수 차는 별로 나지 않았지만 계속 공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또 흥미로운 게 벤치 대결에서도 뉴욕이 벤치를 내보내니까 우리도 벤치 세 하고 인디애나도 벤치를 집어 넣었는데 이날 벤치 구간 득점 차이가 36대 21로 15점 차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양 팀의 이제 공격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맷서린 선수 그동안 잘 나와서 활약 없었는데 뱃서린이 오늘 미쳤죠. 이런 진짜 잘했죠. 신스틸러죠. 한마디로 뭐 게임 체인저는 아니고 이런 선수 엑스펙터가 하나 터져주면은 진짜 변수가 발생해서 이게 플러스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팀이 유리한 겁니다. 네. 사실 약간 불안불안했는데 오늘 보면서도 불안하셨군요. 자유투를 너무 잘 넣었어요. 11개 중에 10개나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야투 성공률도 굉장히 좋죠. 8개 중에 5개 20득점 올리면서 맷서린이 그동안 욕먹었던 거를 다 씹어냈습니다. 네네. 예. 사실 말씀해주셨던 그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페인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선수가 위원님 그때 리뷰 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쪽 코트에서 저쪽 코트까지 길게 달려가가지고 실책 하나 하고 나갔다.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리는 선수가 있는 반면 맷서리는 욕을 먹었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수비 포지셔닝에도 문제가 있고 수비 대응을 깨트린 선수지만 공격에서 터져주기만 하면 사이즈도 있고 되게 무서운 선수란 말이에요. 인디애나는 정규 리그에서도 벤치를 되게 활용폭이 높은 팀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평소에 기회를 받았던 선수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뭐 그 나머지 벤치 멤버들은 크게 잘했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럼 벤치의 지분을 맷서린 혼자서 다 오늘 메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던 건 역시 벤치 하트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날 하트가 35분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늬만 벤치였고 나머지 주전 구간들이랑 뛰는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하트랑 옆에 있는 뭐 샤밋, 브런슨 이렇게 좀 수비를 메꿔주면서 공격에 치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저는 티보도 감독이 조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를 보다 보니까 브런슨이랑 타운스가 진짜 불쌍할 정도로 공략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맞아요. 매치 헌팅을 막 하고 당연히 또 수비를 못하니까 계속 공략을 당하고 아니면 체력을 빼려고 또 공략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조시 하트는 오늘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12득점 11리바운드 벤치에서 나와서 이렇게 잘할 수 없고 공격 리바운드 4개를 따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6반칙 퇴장으로 물러났죠. 조시 하트는 저는 벤치에서 혼자 고군분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트가 너무 약간 안쓰러울 정도로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이날 3쿼터, 4쿼터 포함해서 경기 내내 시약함이 굉장히 잘했는데 시약함이 득점한 장면들을 보죠.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수비 대응이 안 갖춰지면 그냥 시약함이 아이솔레이션으로 뚫고 지나간 장면도 있었고 4쿼터를 보면 할리버튼과 네마드가 투맨 게임을 해서 시약함을 거의 코너 슈터처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또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시약함하고 그 터너가 포파이브 캔을 하는 그러면 또 둘이 빅맨 둘이 수비 못하는 애 느리네 공략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격으로 막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저는 시약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이 선수는 스몰 라인업에서도 쓸 수 있고 빅 라인업에서 쓸 수 있고 드리블 되고 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고 3점 되고 포스트업 할 수 있고 정말 잘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선수가 사이즈는 윙 혹은 빅에 가깝지만 핸들러도 가능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4-5 할 때도 사실상 이 선수가 포인트 가드처럼 기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뉴욕이 브런슨 숨기고 타운스 숨기고 해도 코너 쪽에 있는 브런슨 끌어내가지고 1대1 하고 타운스 끌어내가지고 1대1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하트가 아무리 저렇게 발에 땀나게 뛰어다녀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또 그러면 경기
이 타운스랑 브런슨 말고 뉴욕이 좀 아쉬웠던 점을 하나 꼽는다면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3쿼터에 보면은 그 미첼 로빈슨이 많이 졌습니다. 7분을 뛰면서 이때 4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했어요. 네네. 그중에 5개가 공격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였죠. 근데 공격 리바운드에 대한 득점이 3쿼터를 따져보면은 뉴욕이 4점에 그쳤습니다. 인디애나도 4점이었거든요. 공격 리바운드 어떻게 보면 허상이죠. 많은 사람들은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면은 포지션을 새로 따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면 포지션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지가 되는 데서 공격을 실패하면은 그럼 공격 리바운드 따낸 거는 아무런 효과가 안 되는 거죠. 시간만 끈 거죠. 기록만 늘어나는 것이 득점과 연결이 안 되는 공격 리바운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오늘 그런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 3차전 때부터 로빈슨이 선발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디애나는 상당히 많이 준비했죠. 그게 좋아진 게 바로 박스아웃이에요. 1, 2차전 때 보면은 로빈슨이 크기도 크지만 힘이 좋기 때문에 거의 네. 밀고 들어옵니다. 박스아웃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내 공간이 그쵸. 굉장히 좁아지는 효과였는데 그거를 3차전 때는 많이 안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네네. 멀리서부터 박스아웃을 하고 박스아웃을 거의 죽을 듯이 하면서 밀어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3쿼터에 로빈슨이 이렇게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로빈슨이 아마 덩크 하나 하고 뭐 나머지 2득점 외에는 공격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이 안 났다. 이러면 사실 인디애나의 라인업을 응징을 못하는 거죠. 예,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농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현대 농구라고 부르는 요즘 농구를 보면 감독들이 공격 리바운드를 딴 다음에 제일 먼저 지시하는 게 가장 유능한 공격수를 빨리 찾는 거를 지시를 하잖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날 로빈슨이 3쿼터에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가져왔지만 이거를 어쨌든 득점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높이 싸움으로 스트레스를 줘야 인디애나가 빠르게 못 달리는데 이걸 어쨌든 상대에 계속 여지를 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공격 리바운드라는 거는 사실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면은 인디애나의 빠른 페이스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게 득점으로 이어져야지 마침표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3쿼터까지 그 전반에 제외하면은 3쿼터에 속공이 사실 인디애나도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그렇죠. 1쿼터에만 12점이 나왔고 그 뒤에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표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도 속공이 안 나왔고 세컨 찬스 포인트는 비슷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3쿼터에서 만약에 그게 공격으로 이어졌으면은 양상이 좀 달라졌을 거다. 인디애나 페이스를 다운시키는 지난 3차전은 인디애나가 알아서 다운이 됐지만은 뉴욕이 이번엔 주도권을 잡고 다운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오늘 패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난 경기에서는 어쨌든 인디애나가 자신의 선택이 패착이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번 경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이 어쨌든 반강제로라도 이 선수들을 어쨌든 느린 환경 속에서 공격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투빅을 꺼내 들었음에도 그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좀 못 본 거죠. 미첼 로빈슨이 리바운드를 잡고 그걸 마무리해줘야 되는데 다른 선수들이 미첼 로빈슨이 사실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도 자신이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덩크나 아니면 레이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계속 따내는데도 못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웠고 거기서 저는 뉴욕이 패배하는 1차 요인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에 대한 예측 그리고 시리즈에 대한 좀 넓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인디애나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3패를 했는데 그게 전부 3차전이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OKC랑 관련된 리뷰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잘하는 팀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고평가 받는 팀들은 크게 지고 난 뒤에 이 분위기를 바로 끊고 다음 경기 준비를 해온다라고 하셨거든요. 인디애나가 졌던 이 3개 경기를 모두 살펴보면 1라운드 때 미러키 벅스 3차전이었습니다. 101대 117로 16점 차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를 129대 103으로 이겼어요. 굉장히 크게 이겼고 2라운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3차전에서 104대 126으로 20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넘는 패배를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129대 109로 대승합니다. 오늘 경기 뉴욕 3차전에서 100대 106으로 엄청 큰 역전패를 당했죠. 오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미세한 조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디애나가 되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들고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경기보다 할리버튼을 좀 더 많이 뛰게 했고요. 그쵸. 네. 맥코넬과 심지어 같이 뛰는 구간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할리버튼을 사실 인디애나의 빠른 공격의 핵심 그리고 하프코트 오펜스의 핵심은 누가 보다도 할리버튼이기 때문에 할리버튼을 많이 투입하는 강수를 뒀고 그것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인디애나는 다음 경기 일단은 엘리미네이션 경기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파이널 데뷔하고 싶어지게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
할리버튼이 이 경기 되게 잘했잖아요. 크리스 폴 있죠. 음. 크리스 폴 별명이 포인트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약간 할리버튼을 보면서 크리스 폴 잘할 때랑 진짜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만약에 인디애나가 우승까지 간다면 할리버튼의 좀 오늘 같은 퍼포먼스가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리버튼 오늘 100점 만점 플레이를 했고요. 턴오버가 없이 30득점, 15어시스트를 한다. 이거는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비정상적인 엄청난- 스탯이네요. 네. 네, 게다가 트랜지션을 이렇게 빨리 하는 팀이 턴오버가 없다. 정말 이건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공격을 했을 때 약점이 사실 실책을 나올 수 있다는 그럼요. 건데 네.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정확함을 잃지 않는다. 음. 그리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포인트가 되고 그 사람이 많이 뛴다. 이러면 사실 인디애나가 패배를 찾기 어렵죠. 오늘 같은 경기를 계속해 준다면. 그럼 위원님께서 뉴욕이 다음 경기에 보완을 해야 될 점들은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아까도 3쿼터에 변수가 됐다는 걸 얘기했는데 리바운드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넣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인디애나 페이스를 떨어뜨릴 수 있고 미첼 로빈슨이 선발로 나온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약점들 있잖아요. 타운스와 브런슨에 대한 수비의 부담, 수비 열세. 이거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약함도 오늘 30득점 넣었잖아요. 예. 타운스가 막았을 때 이 단점 이걸 어떻게 또 가릴 것이냐 이것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만 놓고 보면 사실 타운스가 그렇게 수비 구멍이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경기를 보죠. 진짜 시약함한테 속절없이 털립니다. 진짜로. 와, 보면서 그 위원님 혹시 그 단어 아세요? 유관력이라고. 그 우승을 해본 선수들이 그 알아요. 경험에서 네. 나온 데이터로 네. 똑같은 행동을 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 얘기하기 좀 그런데 오늘 시작함이 진짜 유관력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약함은 유관력이었고 타운스는 무관력. 네. 아니 내가 만약에 타운스랑 공격해도 슛을 쏘게 만드는 위치로 자꾸 가더라고요. 예. 참 아쉽더라고요. 네. 투빅을 썼을 때 아무래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만 저희가 투빅, 원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동선이 바뀔 거잖아요. 투빅일 때 동선이랑 원빅일 때 동선이랑 하는데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네마드 있고 맥코넬도 있었고 할리버튼도 있고 이 셋이 같이 뛰는 구간도 번갈아가면서 뛰는 구간도 있었는데 너무 스위치를 쉽게 내주고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드랍백을 하는 거 보면서 아니 가드를 많은 쓰는 팀 앞에서 저렇게 빨리 쳐지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그래도 뉴욕이 이런 수비를 할 만한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근데 그 보면은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될 것 같아요. 벤 셰퍼드가 나왔을 때도 벤 셰퍼드 스피드가 좋았지만은 스크린 빠져나가는 능력이 약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치 앤 리커버까지도 쓸 정도로 한 타임을 잡아주는 상황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을 때 공격을 어떻게 하고 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니스미스 상대하는 게 상당히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네마드 쪽으로 만약에 인디애나 보면은 네마드와 만약에 스위치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니스미스가 그냥 스위치 해버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네마드를 상대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뭐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겠죠. 인디애나가 바꾸는 것처럼 네, 뉴욕도 네. 바꿔가지고 공략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팀 단위 동선보다 개인 단위 좀 세부 전술을 맞춰서 공격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브런슨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고 체력적인 부담도 줄여야 되겠고 벤치 멤버들 지금 막 써보고 있는데 사실 생산성이 높진 않아요. 안 좋죠. 네. 누군가 하나 그 변수가 될 선수가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딱 봐도 없습니다. 딱 봐도 없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벤치들을 뭐 예를 들어서 샤밋하고 딜런 라이트를 같이 쓰는 것보다는 이 선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 주전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가리는 이 선수의 빈약함을 가리는 쪽으로 라인업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벤치 구간에서 좀 활기를 띄워야 되는데 사실 하트도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득점 생산 자체에 애를 먹어서 계속 인디애나가 먹히는 대로 페이스를 끌려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설레발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음 5차전에서는 어떤 팀이 이기고 어떤 팀이 지게 될까요? 다음 일단은 뉴욕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뉴욕은 진짜 이번 시리즈를 지더라도 다음 경기는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올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뉴욕 승리에 좀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가 좀 반등할 것 같으신가요? 위원님 봤을 때?
저는 브런슨이 좀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나머지 선수들의 구간 오늘 사실 오지아누노비나 다른 선수 잘했잖아요. 잘했어요. 예. 네. 여기에 벤치에서 맥브라이드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활약을 하면 벤치에서도 어느 정도 좀 더 버텨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브런슨이 공격을 책임져줘야 되는 상황인 동시에 수비에서 사냥을 당하잖아요. 근데 뭐 이 선수를 매 수비 포지션마다 빼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선수의 약점을 가리려면 좀 어떤 세부 전술 같은 게 필요할까요? 근데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그런 걸 당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 이번 시리즈에서도 많이 당했던 거고 그런 걸 가릴 수 있는 게 지역 방어예요, 사실은. 예. 지역 방어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스위치 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준비가 될 것이냐. 아, 지역 방어가 하루 만에 될 것이냐가 문제겠죠. 사실 그래도 지역 방어의 장점이 지역 방어 섰을 때 우리는 트랜지션 나가기 쉬울 수 있고요. 예. 상대는 우리가 지역 방어 서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하려고 서둘게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방어 잠깐 한번 써보는 것도 준비해가지고 예. 특히 미첼 로빈슨이 가운데 박혀 있고 타운스가 쉬는 기간에 이 쿼터쯤에 한번 살짝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그거네요. 얼마나 빨리 정비를 해서 상대가 공략하는 약점을 지워서 나오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경기 리뷰 이렇게 영상 마쳐봤고요. 저희는 내일 더 재미있는 경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